그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는 사실상 근본적인 게 더 중요하잖아요. 백신이나 치료제. 네. 이제 그거는 우리 K 소위 말하는 바이오의 그 수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사실은 그 한국의 신약을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그 세계적인 빅 그 파이브 안에 못 들어가고 망할 거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나름대로 잘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직도 위태위태하죠.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렇지만 90년대 초반에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전 세계 제약업계가 이제 개방될 때 한국 제약사는 다 망할 거다. 그때 우리가 뭐 한국 신약개발조합도 만들고 또 대한민국 제약사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그 고민도 나누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한국 제약기업들이 많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전혀 다른 형태로 출발한 회사가 있죠.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과 상당히 대칭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유사한 점을 가진 게 삼성바이오. 물론 우리 정부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바이오가 마치 빈 깡통인 것처럼 천대하거나 이 하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K 방역 시대가 들어서서 다시 이제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바이오가 지금 혼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런 그림이 되었는데 한국의 이 바이오 메디칼 부분에서 특히 바이오는 사실은 메디칼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0년 동안 한국의 현대의학은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우리 특히 의사들의 탁월한 능력도 있었고, 또 우리가 전국민 개보험이라는 양질의 의료 공급 체계도 가지고 있고, 이러저런 이유로 또 제가 했던 그 의료 정보의 기술, 이런 것이 아주 빨라서 발달이 한국 의료정보화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는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실제로 지금 한국 의료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의료와 함께 의료기기나 장비나 약의 수준도 많이 올라왔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들이 만드는 백신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주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호언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녹십자나 셀트리온이나 한국에는 적지 않은 그 이 저력이 있는 그러한 그 제약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약회사들의 규모는 그렇지만 세계적인 회사들에 비해서는 작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선진국, 강대국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늘 우리를 작게 보고 너무 우리를 비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그런 강대국들이나 거대한 제약사들과도 뭐 물론 여전히 부족한 것은 있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를 지킬 정도의 능력은 이제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신약 합니다. 개발이라는 게 원래 엄청난 기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고 하나 만드는데도 그러려면 견딜 수 있는 길게 보고 길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어야 되잖아요. 신약은 사실은 그 많은 제약회사들의 신약은 그 유명한 회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작은 그 벤처 기업들이 만든 것들을 대부분 가지고 와서 자기 제품 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단지 문제는 그 새로운 어떤 그 신약이나 물질을 개발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상품화 하는 데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임상 연구라든지 특별히 이제 그 홍보나 마케팅에 예를 들자면 이제 오래전에 실적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2000년 초 전후로 해서 얀센의 그 뮤즈라는 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경구 삽입용으로 아주 안전한 그러한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해서 들떠 있었는데 시장에 채 나서 보기도 전에
바이그라 이걸 맞습니다. 그리고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데는 채 한 달이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왔는데 그래도 얀센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네. 아마 작은 회사가 그렇게 했었으면 뭐 당연히 그 회사는 망했겠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 타임이 길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의 그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이 의료 관련 제품들은 해당 국가별로 다 허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품과 달라가지고 한 국가에서 특히 우리 국내에서 좋은 약으로 쓰인다고 해서 그 약이 다른 나라에 손쉽게 진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의 네, 모든 나라마다 그 나라 국민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 임상 시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출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사들이 이미 오랫동안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건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약에 대한 어떤 그 관계가 네. 납보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걸 새롭게 뚫고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신물질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의 신약의 어떤 그 이 재행화, 제품화 그리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까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하지만 국내에서 어쨌든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다른 형태의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게 보아지고요. 그것이 우리 한국의 다른 제약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신뢰를 확보하는데 좀 더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바이오와 이 제약 사업의 미래 아주 긍정적으로 틈새가 있다 이거죠. 예, 긍정적으로 보고 또 이제 지난 그 중국에 있는 그 강안문 병원 베이징에 있죠. 강안문 병원이 이제 중국 그 과학부 산하에 있는 일종의 양방과 한방이 함께하는 병원인데 저는 그 병원과 좀 관계가 깊은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의사가 그 개똥쑥으로 말라리아 질환을 예방하는 여기 그 약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노벨상을 받게 된 그 첫 출발은 400년 된 그 처방전이라고 들었습니다. 한방. 예, 과거의 중국 의학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상고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식민지와 전쟁을 거쳐서 많이 왜소해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전통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이나 노하우나 지식이 있을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계를 배우고 또 한편은 우리를 찾아서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때가 곧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